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에 설치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활주로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안전사고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나라 쌀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농가에 활기가 찾아올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생활용수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여객선 특별수송에 나섭니다. 여객선을 추가 배치하고 운항 횟수도 늘릴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국 14개 공항에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구성된 방위각 시설과 짧은 활주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181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에 충돌했습니다. 높이만 2m에 달하는 데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축된 시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동체 착륙을 위한 활주로의 길이도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는 강한 충격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와 짧은 활주로는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고 후 다른 공항도 점검해봤더니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높은 둔덕의 방위각 시설이 위치해 있던 무안과 여수공항의 경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경량 철골 구조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방위각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안, 광주, 여수, 포항, 경주, 김해, 사천, 제주 등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시설 지형을 고려하여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멘트 블록이 부서지면서 제동 효과를 내는 이마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땅 추가 매입 계획이나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단 안전구역 못지않게 필요한 게 활주로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된 국토부 안전대책에서는 이 활주로의 연장 대책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여수공항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공항의 안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까지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 등을 세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23일 서한문을 통해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따뜻한 손길 덕분에 피해자와 유가족이 소중한 작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전남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자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구조 지원과 피해자 상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조선업과 농수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수출 실적이 소폭 증가하는 등 무역을 통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가 조사한 2024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남은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이 2년 연속 부진한 반면 선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한 45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수입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차 산업 품목이 4.3% 감소하면서 5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농림수산물 수출액이 이른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김과 쌀, 톳 수출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7억 8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36%를 차지하는 1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과 태국, 러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쌀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쌀 수출이 대폭 늘어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 화물차 컨테이너에 하나둘 실립니다. 장흥군 친환경 농업협회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 쌀입니다. 장흥군이 유기농 쌀 10톤을 미국 현지 대형마트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한 4월 달쯤에 다시 한번 10톤을 이제 수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 되면 약 100톤 정도를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유기농 쌀을 수출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쌀 수출량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약 5만 톤을 기록하던 수출량이 지난해 13만 7천 톤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지난해 말 기준 3천 톤이 넘는 쌀을 수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남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13개국에서 해외 상설 판매장 31곳을 운영하며 판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K푸드 열풍을 타고 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져 해외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쌀이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상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박람회라든지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세계 인류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해외 쌀 수출을 통해 국내의 부진한 쌀 소비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으로 수출이 나가니까 소비가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쌀 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이 정상적인 가격이 국내에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 쌀값 폭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여객선 특별수송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2개 항로를 대상으로 기존에 투입되는 여객선 70척에 2척을 추가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200회 정도 늘려 모두 3,300여 차례에 걸쳐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당일인 29일에는 선박 접안시설과 여객선 터미널 편의시설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방역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율촌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대규모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잇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4월부터 행정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운영자가 바뀐 이후에도 폐기물이 추가 반입돼 악취 등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부지 낙찰을 받은 소유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독감이 단절로 느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올해 연말 종료되는 수산 분야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올 연말 일몰하는 수산 분야의 세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도시와 어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어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13개 항목의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톤 미만 소형 어선 취득세와 재산세, 어업권 등록 면허세 면제 등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지난 22일 저녁 7시 15분쯤 거문도 덕초낭 인근 해상에서 A씨의 신발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정을 급하게 수색한 결과 A씨를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던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주변인 진술과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베트남 국적의 총책과 브로커 2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베트남인 44명에게는 범칙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25살 A씨와 국내 브로커 29살 B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학생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잔고 증명을 허위로 꾸미고 해외 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을 모집한 뒤 원금과 함께 하루치 이자만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수 해양경찰이 해양법규를 위반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양항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운 뒤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하던 2톤급 낚시어선 A호를 단속했습니다. 이어 22일 오전 10시쯤 고흥 외나루도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1톤급 어장관리선 B호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양사고 위험을 키우는 불법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읍에서 복례면까지 이어지는 국도 15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5년 1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도로공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산단과 민간 발사장 관련 발사체 장비의 원활한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단설 유치원 21곳에 보건교사 1명씩 배치해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건교사 7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도하기 위해 보건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